자, 반갑습니다. 자, 오늘 삼성전자 분석을 도와드릴 건데 현재가 88,800원에 지금 한 2.6% 정도, 2.7% 정도 상승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88,800원 자리가 이제 작년 전 고점이고 이 자리를 오늘 장중에 강력한 거래량이 터지면서 매수가 들어와 주면서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최근에 5일선 이탈과 동시에 돌파 이후에 강력한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데, 자, 오늘 장중에 93,300원까지 올라간 모습을 보여줬는데, 자, 그러면은 일단은 지금 제가 영상을 찍게 된 시간이 10월 2일 4시 4분경에 제가 영상을 찍게 되었고요.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이제 보실 때쯤이면은 아마 내일 아침일 거예요. 그럼에도 여러분들이 알아야 할 기술적 측면에 있어서의 분석, 정보들, 그리고 이제 재료 분석들을 좀 이제 설명해 드리면서 여러분들이 다음 주 금요일날 장 한번 열리고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지, 그리고 이제 13일날 여러분들이 또 어떤 방향성을 잡고 대응을 해야 할지 좀 명확하게 설명해 드리는 시간을 가져볼 테니까 눈 크게 뜨고 잘 따라오시길 바라겠고요. 오늘 장중에 정말 중요한 수급적인 움직임이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단기적인 측면에 있어서의 변동성을 조심해야 할 필요가 있다. 지금 현물만 갖고, 그러니까 상승만 바라보고 여러분들이 투자를 했을 때 단기적인 측면에 있어서의 큰 변동성이 왔을 때 여러분들은 뇌동매매로 이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현 시점에서 과연 목표가를 어디까지 잡고 나가야 할지 좀 명확하게 짚어드릴 거니까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셔서 저에게도 큰 힘이 될 수 있는, 여러분들도 오늘 하루 좋은 하루를 보낼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되시길 바랄게요. 자, 일단은 재료 측면에 있어서 먼저 설명해 드리자면, 자, 미국 증시가 상승을 했습니다. 상승 마감을 했어요. 자, 그 이유가 무엇이냐? 일단 첫 번째로 투심에 있어서, 그리고 전반적인 시장의 흐름에 있어서 어떻게 돈이 흘러가고 있는지 설명해 드리려고 이제 여러분들에게 먼저 보여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보시면은 일단은 어제부터 해서 미국이 셧다운으로 들어갔고, 그러면서 이제 뭐 공무원을 뭐 다 갈아치운다, 뭐 이런 이슈들이 지금 계속해서 시장에서 어떻게 되고 있어요? 안 좋은 쪽으로 반영이 됐었습니다. 이때까지만 보더라도. 그런데 어제부터 해서 10월 1일부터 해서 어떤 움직임이 만들어지고 있냐? 일단 셧다운이 오히려 기대감으로 형성이 되고 있다. 무슨 말이냐면 셧다운으로 들어가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뭐 몇 일이 진행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GDP가 이제 하락을 할 수가 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봐야 할 건 금리 인하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GDP가 하락이 됐기 때문에 금리 인하를 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투심에 있어서 증시에 있어서는 지금 오히려 호재로 적용이 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현 시점에서 여러분들이 봐야 할 건 일단은 금리 인하에 대한 재료들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금리 인하 될 전망이 지금 100%로 치솟고 있고, 증시도 지금 다 올라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나라 증시도 올라가고 있고요. 지금 3,500포인트를 돌파해줬고요. 그리고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일정에 관련해서 마저 설명해 드리자면 10월 30일 날 FOMC 일정이 잡혀져 있습니다. 여기서 금리 인하에 대한 소식이 들려오고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10월 31일을 왜 꼭 집어서 말씀을 드리고 있냐면, 내일부터 해서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시점에서는 오늘부터겠죠. 자, 금요일부터 해서 개천절이고, 그리고 추석 연휴가 시작이 되면서 다음 주 목요일까지 쉬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 주 금요일날 장 한번 열리면서 또 이제 큰 변동성 보여주겠죠. 오늘 윗꼬리가 길게 달렸기 때문에 추가적인 하락이 만들어질 수도 있어요. 자, 하지만 상승은 또 한번 나와줄 것이다. 그 지점부터 해서 물량 정리한 흐름 가져올 가능성 높고, 그리고 장기적인 측면에 있어서, 아니죠, 단기적인 측면에 있어서의 큰 하락, 변동성 무조건 나올 것이다. 그 이유를 지금부터 설명해 드릴 건데, 일단은 연휴가 끝나게 되면은 10월 30일에 있는 FOMC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금리 인하에 대한 전망들이, 분석들이 계속해서 쏟아질 겁니다. 그리고 이제 투심이 그 시점부터 해서 또 다시 흔들릴 거고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또 봐야 할 건,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오픈 AI와 손잡고 이 700조 시장, 그러니까 미국 스타게이트 사업에 있어서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전망들이 나와주고 있고,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또 봐야 할 건,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외인들이 최근에 말도 안 되게 비중을 늘려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작년 말부터 해서 물량을 던졌던 그 물량보다는 지금 매수세가 더 강력하게 들어와준 건 아니에요. 추가적인 매수세가 들어와줄 전망이다. 그래서
이따가 좀 수급적인 분석을 좀 제대로 한번 풀어드릴 건데, 자, 이거는 일단 넘어가고 여러분들이 또 봐야 할 건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기대감들이 지금 계속해서 형성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자, 최근에 뭐 스타게이트와 뭐 애플 그리고 테슬라 관련해서는 추가적인 계약권에 관련해서 계약 체결에 관련해서 재료들이 아직 많이 남아 있어요. 나와줄 예정이다. 그리고 퀄컴에 관련해서도 나와줄 예정이고요. 그리고 이제 뭐 브로드컴, AMD 뭐 고객사를 확보하는 모습만 보더라도 지금 시장 점유율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삼성전자는 계속해서 치고 올라가고 있는 상태다. 반도체든 뭐 파운드리든 지금 삼성전자는 강세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DRAM 가격과 낸드 가격이 올라가고 있는 상태에서 실적도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좋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또 봐야 할 건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앞으로 또 큰 이슈로 볼 수 있는 게 뭐 HBM3 관련해서다. HBM4도 정말 중요하긴 하지만 지금 이 기술력 측면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는 인증이 된 상태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봐야 할 건 통합 솔루션을 갖추고 있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엔비디아의 앞으로 나올 이 루빈 CPX와 루빈에 관련해서 무조건 호재로 적용이 될 수밖에 없는 재료들이 나와줄 것이다. 무슨 말이냐면, 자, 루빈에 들어가는 게 이제 GDDR7이 이제 CPX에 들어가고요. 그리고 이제 그냥 루빈에 들어가는 게 HBM4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기술력 측면에 있어서 지금 GDDR7에 관련해서도 삼성전자가 우세하고요. 세계적으로. 그리고 HBM4에 관련해서도 한 세대 더 높은 기술력으로 지금 삼성전자가 치고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흐름으로만 봤을 때도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루빈에 관련해서는 어느 한 곳에서는 무조건 재료가 하나 터질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또 앞으로의 상승을 보여줄 수 있는 재료를 또 기다리면서 어느 정도는 평단가를 관리하면서 수익률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타점들을 잡아나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상승만 바라보고 지금 계좌를 방치해야 하냐?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단기적인 측면에 있어서 불확실성한 요소들이 지금 몇 개가 있습니다. 자, 그게 무엇이냐면, 자, 지금 일단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많이 올라온 상태고, 그리고 이제 공매도 수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말도 안 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밑에 바닥에서 상승을 보여주는 시점부터 해서 공매도 수량이 어떻게 되고 있다? 증가하고 있다. 이게 아마 이틀 전부터 집계가 될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일단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할 건, 일단은 주가가 한 번도 빠지지 않았고, 그리고 이제 지금 현 시점에서 이 외국인들이 이 고점 부근에서 말도 안 되게 매수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 시점에서 순 매수에만 들어와주고 있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는 반대 포션에 관련해서, 그러니까 공매도 숏배팅에 관련해서 주포들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다?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의 추가적인 상승은 만들어질 수는 있으나 결국에는 10만원 부근까지 올라간다 하더라도 10만원 부근까지 터치하고 그대로 밀릴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는 이 파동으로만 봤을 때 기술적 측면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봐야 할 게, 파동으로만 봤을 때 지금 3파 고점에 있습니다. 3파 고점이 형성이 되고 있는 시점이에요. 그런데 지금 윗꼬리가 길게 달리면서 거래량이 터졌고, 그리고 지금 외국인들이 매수를 했긴 했지만 공매도의 물량들도 같이 들어와주고 있는 그런 수급이 포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 시점에서 무엇을 봐야겠습니까? 당연히 이 사파동의 조정을 좀 조심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이거를 그냥 조심만 하고 여러분들이 지금 현 시점에서 매도만 하고 그냥 나가야 된다? 그게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지금 분할 매도하고 이 조정이 크게 나와주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요. 오히려 우상향할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 현 시점에서 우리가 봐야 할 건 분할 매도 그리고 현금 확보했던 그 물량들로 또다시 이 눌림목 자리에서 외인들과 기관들의 수급이 들어와줬을 때 우리는 타점들을 잡아나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 봐야 할 건 삼성생명에 관련해서도 이제 아직 이 지분 매각의 이슈들이 아직 정확하게 불확실성 요소로 지금 재료들이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직 제대로 된 모멘텀들이 나와주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단기적인 측면에 있어서의 조정을 일단은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리고 이제 지금 현 시점에서 최종적으로 목표가를 여러분들이 어디까지 설정을 해야 하냐면 13만원까지는 봐야 합니다. 무조건 그 10만원 그 위로까지는 올라갈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마냥 상승만 바라보고 주가가 올라가겠지라는 생각에 지금 현 시점에서도 매수를 하시려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겁니다. 홀딩을 하려는 분들. 자, 절대 그러시면 안 된다. 우리는
이 조정을 기다렸다가 주가가 어느 정도 빠지고 그리고 거래량이 줄어드는 시점부터 해서 외인들과 기관들의 쇼커버링이 들어와주는 공매도의 쇼커버링이 들어와주는 그 타이밍을 잡아나가야 된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러한 타이밍들을 지금 제가 운영하는 소통방에서 삼성전자 주주 여러분들과 소통해 가면서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서 매수가와 매도가, 목표가까지도 얼마 원으로 해서 타점들을 잡아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제 전화번호가 없으신 분들 분명히 계실 것 같아서 자, 위에다가 전화번호 하나 띄워놓을게요. 자, 위에 전화번호로 삼성, 지금 바로 삼성이라고 문자 보내시면 제가 곧바로 답장해 드릴 겁니다. 여러분들이 해야 할 건 이 채널에 계신 많은 구독자분들이 같이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그냥 구독과 좋아요만 눌러주셔서 함께 하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3파동의 고점이 자리에 있는 이 3파동 끝부분에 놓여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리고 이제 전반적인 시장의 흐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또 봐야 할 건 일단은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재작년이죠. 2023년도부터 해서 또다시 우상향을 했을 때 이 구간에서부터 지금까지 과연 어느 구간이 물량들이 매물대가 많이 형성이 되어 있을까요? 맞아요. 일단은 6만원 초반대, 그리고 그 위에 있는 7만원 초반대도 어느 정도 이제 물량들이 형성이 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위에 또 따라가고 있는 지금 8만원 부근에서도 어느 정도 물량 소화 과정에 놓여 있는데,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할 건 작년에 상승 추세를 계속해서 이어갔던 이 상승 채널에 지금 하단 부분에 걸쳐져 있는 구간이 어딥니까? 자, 보시면은 지금 구간이다. 3파동 끝부분이 지금 이 상승 채널 끝부분에 놓여있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 기술적 측면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봐야 할 건 이거를 너무 신뢰하시면 안 됩니다. 물론 전반적인 시장의 흐름에 있어서의 투심과 재료, 그리고 이제 어떤 수급적인 움직임이 만들어지고 있고, 그리고 기술적 측면에 있어서 우리가 무엇을 조심을 해야 할지, 어느 구간의 매물대를 조심을 해야 할지 이거를 계속해서 체크해 나가면서 이제 어느 정도 돌파 신호가 나와줬을 때 이 상승 채널을 돌파를 하냐, 하단 부분을 돌파를 하냐, 아니면 맞고 떨어지냐, 이게 이제 관점 포인트가 될 것이다 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 시점에서 매수를 해야 할지 매도를 해야 할지 모르시겠다라고 하신 분들은 제가 대응 전략들 다 짜놨기 때문에 그냥 위에 제 전화번호 010-4822-8706번으로 삼성이라고 지금 바로 문자 보내셔서 제가 곧바로 답장해 드릴 거니까 얼른 들어오셔서 같이 함께 하시길 바라겠고요. 자, 그리고 이제 영상 마지막에 선물 하나를 준비를 해놨습니다. 자, 이 선물이 무엇이냐면 뒤에 영상에서도 설명해 드릴 거지만 제가 이때까지 터득했던 매매 기법들, 매매 노하우들, 그러니까 매매 전략들, 그런 전략들, 기법들을 자료에다가 녹여놨어요. 준비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직장을 다니시거나 주식에 신경을 못 쓰시는 분들 분명히 계실 겁니다. 자, 그래서 시간이 부족하신 분들도 충분히 할 수 있는 매매 전략들로 자료를 준비를 해놨으니까 그냥 받아가셔서 주식 공부를 하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리고 이제 또 하나의 선물이 있죠. 금, 달러, 엔화, 채권, 뭐 은이든 여러분들이 어떤 돈을 굴려 나갈지, 어떤 식으로 돈을 굴려 나갈지 안전자산에 관련해서도 지금 설명해 드리고 있으니까 지금 상승만 바라보고 지금 현물만 들고 계신 분들 분명히 계실 텐데 하락장 오면은 여러분들 무조건 손해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내동매매로 이어질 바에는 지금부터 준비해서 여러분들이 뭐 반대 포지션에 관련해서나 안전자산에 관련해서 돈을 굴릴 준비를 하시면은 어느 정도는 하락장이 왔을 때도 여러분들은 수익을 가져갈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준비를 해 나가자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선물들 관련해서 지금부터 한번 제대로 설명해 드릴 거니까 눈 크게 뜨고 잘 따라오시길 바라겠고, 자, 그러면 이 구체적으로 선물이 무엇인지 설명해 드릴게요. 자,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터득했던 깡통을 차가면서 그런 매매 기법들을 여러분들에게 이제 좀 공유해 드릴 건데요. 당연히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첫 번째로 세력들의 매집 패턴 총 정리를 해서 자료로 준비를 해놨고요. 그리고 이제 직장인도 할 수 있는 시간의 매매, 뭐 그러니까 시간의 단일가와 뭐 종가 베팅이 있겠죠. 그런 것들을 자료로 준비를 해놨고,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 지금처럼 금리 이슈가 많고 그리고 이제 시장이 불확실성한 그런 재료들이 많을 때 안전자산 운용이 정말 중요한 시기에 놓여있다. 그래서
이 안전자산 운용 방법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가져가야 할지 좀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리고 있으니까 좀 끝까지 시청하셔서 이런 매매 기법들과 안전자산 운용까지도 좀 얻어가시길 바랄게요. 자, 일단 기법 종류 관련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릴 건데요. 제가 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은 시초가 매매와 그리고 이제 상따 그리고 이제 종가 베팅을 주로 사용하고 있으면서 수익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자, 사람마다 그 기법, 그러니까 그 매매 스타일이 정말 다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넥스 거래소에서 투자하는 걸 정말 좋아하고요. 그리고 이제 장중에 하는 것은 상한가 따라잡기밖에 안 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도 기준과 원칙을 세워가면서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저는 강력하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렇다고 지금 여러분들에게 이 자료를 그냥 뭐 다 안 나눠드리고 하나씩 나눠드리는 게 아니에요. 6개의 자료 모두 다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자료들 챙겨가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중에 전업 투자를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고, 그리고 이제 직장이신 분들, 뭐 시간이 없으신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겁니다. 주식에 신경을 못 쓰신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예요. 자, 그런 분들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자 종가 베팅과 뭐 시초가 매매 그리고 시간의 단일가에서 투자하는 방법까지도 설명해 드리고 있으니까 자료로 해서 설명해 드리고 있으니까 꼭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이제 안전자산 운용 관련해서도 이제 설명이 드릴 건데, 일단은 금 같은 경우에는 20년부터 해서 25년까지 약 178% 상승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달러와 엔화 각각 보시면은 20년부터 해서 달러 같은 경우에는 25년까지 17%의 상승, 그리고 엔화 환율은 25년부터 해서 제가 적어놨는데 작년에도 이제 말도 안 되게 바닥을 찍었습니다. 그래서 25년도까지 해서 자, 상승률이 한 15%, 17% 똑같이 잡히겠죠. 자, 그래서 달러와 엔화, 금 정말 중요한 안전자산 운용의 핵심 포인트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지금 무엇보다 금리 이슈가 많고 시장의 불확실성한 상황 속에서 제일 주목받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미국 채권이에요. 물론 금과 달러, 엔화도 이제 주목을 받고 있는데 왜 미국 채권이 중요하냐? 일단은 자, 채권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뭐 이제 몇 년짜리 뭐 5년부터 해서 10년짜리도 넣을 수도 있는 거고 1년짜리도 넣을 수가 있는 거고 몇 주짜리도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뭐 100만 원을 투자를 했을 때 만기까지 여러분들이 중간에 매도를 안 하고 만기까지 가져갔을 때는 투자 원금이 그대로 나옵니다. 그리고 지금 금리 이슈가 많은 지금 현 상황 속에서는 뭐 채권을 바로 넣으라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채권 ETF가 정말 중요한 시기입니다. 지금은. 자, 그래서 지금 제가 계속해서 안전자산 운영까지도 여러분들과 계속해서 1대1 멘토로 해서 알려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 안전자산 운영에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좀 자세히 알고 싶다라고 하시면 돼. 자, 지금 제가 전화번호 하나 띄워놨습니다. 자, 위에 전화번호로 010-4822-8706번으로 자, 기법이라고 문자 하나 보내세요. 자, 그러면 제가 방금도 준비해놓은 자료들, 기법 자료들 여러분들에게 나눠 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제 안전자산 운용 방법까지도 좀 설명해 드릴 거니까 자, 기법이라고 문자 보내셔서 여러분들 좀 돈 좀 굴려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좀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자면 지금 여러분들이 해야 할 것은 자, 공부부터 하셔야 합니다. 공부. 투자의 기본 원칙이 무엇입니까? 기준과 원칙을 세워가면서 여러분들이 감정, 그러니까 뇌동매매를 하시는 게 아니라 로봇같이 이성적으로 투자를 하셔야 된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돈을 굴려가면서 이제 좀 쉬어가는 타임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시장이 매번 좋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주식시장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좀 생각해야 할 게 안전자산이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 안전자산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가져가야 할지 좀 정확하게 이런 방법들을 설명해 드릴 거니까 기법이라고 문자 꼭 보내셔서 같이 함께 하시길 바라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010-4822-8706번호로 기법이라고 문자 보내셔서 앞에 이제 소통방 입장을 하셨으면은 기법이라고 문자 보내셔서 함께 하시길 바랄게요. 자, 그러면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만 자, 그러니까 소통방에서는 안 알려드리고 있는 자료와 방법들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꼭 기법이라고 문자 보내셔서 함께 하시길 바라겠고요.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익한 정보들 들고 올 테니까 꼭 영상 매번 찾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